자, 방정식과 부등식 그리고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얘기로 진행해 봅시다. 도함수의 활용 세 번째 얘기가 되겠죠.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x 곱하기 x-1이다 라고 해봅시다. 자, 이 그래프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되고 0,0을 지나며 그리고 1일 때도 근을 갖는 즉 x절편이 0과 1인 이차함수가 그려지겠죠. gx를 y는 x라는 직선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fx하고 gx를 같게 만드는 방정식이요. 이 방정식의 해가 무엇인지를 조사한다면 교점이 됩니다. 교점의 x정보가 되겠죠. 그래서 0과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식으로 판단한다면 x 곱하기 x-1 그것이 x를 만족하는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라고 하더라도 요 함수와 요 함수가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좌표 평면에서 어떻게 만나는지 그 교점의 x 정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면 방정식의 해가 됨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또한 fx라는 함수, 이차함수죠. 이차함수가 더 작거나 같다. gx보다. 이건 지금 부등식입니다. 이러한 부등식을 풀어낸다 하더라도 자, gx가 지금 밑에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래쪽에 있으면 되죠. 자, 그래프의 함수값, 높이값이 f가 낮은 쪽에 그림이 그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그거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뭐죠? x는 0부터 시작해서 등호 허락 그리고 2까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가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을 해석기하 쪽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즉 방정식을 풀 때도 부등식을 풀 때도 그래프로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그래프를 보고도 방정식과 부등식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사고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만약에 자, 이처럼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어요. y는 fx의 그래프가 3차 함수 정도로 되어 있다 가정해 봅시다. 자, 이러한 그림이 그려진 상황에서 fx는 k, 이것을 만족하는 방정식 실근의 개수를 구하라 라는 문제를 만나면 교점을 찾으시면 되죠. 지금 같은 경우라면 3개가 나오다 보니까 실근의 개수 또한 3개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만약에 k가 움직이는 상황이어서 이렇게 k가 이렇게 결정된다 그러면 하나의 중근과 하나의 실근, 즉 2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k가 이쯤에 걸려도요 2개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k가 이 극대값보다 커지는 상황이라면 방정식의 해의 실근의 개수는 이러한 상황이라면 각각 1개씩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등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y는 fx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0과 1과 마이너스 1이 각각 극대와 극소를 만족하는 4차 함수의 개형이다라고 했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k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을 만족할 k의 범위를 구하라 라고 한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밑으로 그려지면 분명히 fx가 위쪽에 자리 잡게 되겠죠. 이 부등식을 만족할 겁니다. 마이너스 1과 k를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k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되고요. 같아도 여기 등호가 있다 보니까 같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k의 범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하고 싶은 얘기는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의 그래프는 절대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미분 관련된 모든 내용은 그래프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도함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원래함수 추론 후 그 그래프에 적당한 변형을 이용해서 방정식과 부등식을 풀어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예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 이 거미가 한 마리 있어요. 거미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치고요. 이렇게 거미 줄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거미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수직선 위의 운동이 됩니다. 자, 그 그림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하면 이게 지금 특정한 시간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축을 수학적으로 시간축을 하나 설정해 놓고 올라왔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상황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극대값이고 이게 극소값이 됩니다. 얘를 xt라고 위치 함수라고 표현하고요. 그 위치 함수는 요 지점 t1이라고 하는 지점에서 방향을 바꾸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방향을 바꾼다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극대와 극소, 즉 극값이 일 때 방향을 바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울기의 개념이 이 함수에서 기울기가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평균 속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 어떤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이 점에서의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위치라고 잡았기 때문에 속도는 시간분의 위치다.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이런 개념을 우리 공부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속도라는 개념은 시간분의 위치로, 즉 기울기로 접근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신다 그러면 속도가 위치를 미분해서 얻어진 결과다,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함수가 되고요. 속도 함수를 같은 이유로 미분하게 되면 가속도 함수가 나온다는 것을 파악하시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속도 함수를 절대값 붙인 것이 속력 함수다. 속력 함수를 나중 배울 내용이지만 적분하게 되면 이동거리 함수가 얻어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위치 함수와 이동거리 함수는 관련이 굉장히 큽니다. 절대값을 붙여서 그래프를 접어 올리고 그 그래프에 다시 원함수 추론하는 방식으로 이동거리 함수를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요. x에 대한 방정식이 주어져 있는데 그 방정식이 서로 다른 네 실근을 갖도록 k의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좌변의 모습을 fx라고 놓고 우변의 모습을 gx라고 놓고 문제를 접근하시면 돼요. 자, fx를 2분의 1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8x 제곱이다 라고 해봅시다. 그래프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 이를 미분하죠. 미분하면 4 떨어지고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16x 이렇게 되는군요. 2x로 묶어봅시다. 2x로 묶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자, 4 곱하기 2가 8이고 마이너스 인수분해 잘 되는군요. 자,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도함수의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0하고 2하고 4가 근이에요. 0하고 2하고 4가 근인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도함수 f'x의 그림이 됩니다. 자, 원래 함수는 여기서 y축이죠. 얘가 감소하다가 여기서 일단 기준을 잡으면 2에서 4에서 각각 극대와 극소를 갖게 될 겁니다. 감소하다가 0 되고 증가하다가 0 되고, 자, 이 3차 함수의 그래프는 2,0이란 점 대칭이 되죠. 이 길이가 똑같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라간 값의 높이와 내려간 값의 높이가 같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점이 2에서의 극대 그리고 0에서의 극소를 각각 이야기하다 보니, 자, 0을 집어넣으면 0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제 x축이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0,0 지나고요. 4,0을 지나갑니다. 4,0을 지나가고 2를 실제로 집어넣으면 극대값이 얻어지겠죠. 그래서 2를 집어넣게 되면 f의 2의 값은 뭐죠? 16 나누기 8 마이너스 2를 지금 8, 4, 32 플러스 4, 8에 32. 그래서 높이가 8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높이가 8이에요. 자,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프가 상수함수 이렇게 그려지면 4개 갖는 거 맞죠? 그 말은 이런 식의 상수함수 값이 그려지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k의 값은 4개가 그려지기 위해서는 8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합니다. 따라서 정수 k의 개수는 1부터 시작해서
예, 7까지 얻어지겠군요. 그래서 7개가 답이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534번 문제. x에 대한 방정식 주어져 있어요. 한 개의 양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근을 갖도록 예,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 x가 있는 것과 x가 없는 것이 주어져 있을 때는 반드시 x 이외의 문자를 넘겨서 접근하시는 겁니다. 자, fx라는 함수 x의 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9x로 설정하시고요. gx라는 함수도 넘기면 k가 되겠죠. k는 상수 함수다 보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가면서 근을 파악해 보시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 봅시다. 3x의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9 3으로 묶어주면 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는군요. 3에는 3 마이너스 아래쪽으로 가서 마이너스 3과 1이 근이 됨을 알 수 있죠. 자, 2차 함수가 그려지는데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그려지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1쯤 되겠죠. 그럼 y축은 이쯤 이렇게 그려지겠습니까? 자, 이렇게 도함수 f'x가 그려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값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보니까 증가하다가 여기서 0 되고 감소하다가 여기가 기준이 하나 나오죠. 감소하다가 0 되고 증가는 이러한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극대값이 마이너스 3에서 얻어지게 되고요. 극소값은 1에서 갖게 됩니다. 자, 0에서의 함수값을 보시면요. 실제로 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 x축이 여기 이렇게 걸려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얘는 여전히 y축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하나의 양근과 두 개의 음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k가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되죠. 여기 k. 예, k가 이런 데 걸려 있으면 됩니다. 여기도 괜찮죠? 자, k가 걸려 있을 수 있는 범위는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요 위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아니죠. 두 개의 양근이 되어버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 기준값은 0과 극대 사이에 k가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3의 함수값을 잡아 오셔야 돼요. 자, f-3을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면 플러스 27 마이너스 플러스 27인가요? 7. 그래서 지워져서 극대값은 27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여기서는 0을 기준 잡으셔야 그 사이에 k가 존재할 때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을 갖게 된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음근과 하나의 양근이요. 그러면 0과 27 사이에 있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죠. 답은 이렇게 됩니다. 등호가 들어가도 안 되죠. 따라서 0과 27 답은 5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하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되고요. 극대극소 곱해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래프만 잘 그리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으니 그래프 그리는 것에 신경을 써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자, x 이외의 문자 k를 넘기고요. fx라는 함수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x라고 합시다. 그리고 gx라는 함수를 마이너스 k라고 두어 볼게요. 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미분하기 전에 잠깐 x로 묶어보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죠. x의 홀수차만 있다 보니 이건 기함수입니다. 자, 그림은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대략적으로 0을 칠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12와 마이너스 루트 12 거기서 각각 근을 갖는 그래프가 되죠. 3차 함수입니다.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 0 되고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이러한 그래프의 모습이 fx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언제 극대를 갖고 언제 극소를 갖는지는 미분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k의 값은 아마 극대값과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극소값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k물도 마이너스 k라는 것도
예, 조심을 하시고요. 자, 그럼 미분에서 0되는 값을 잡아 봅시다. 미분하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얘가 0이 되려면요. 3약분되면 x는 2와 마이너스 2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2에서 극소값을 갖고 마이너스 2에서 극대를 갖는군요. 따라서 f의 2를 조사해 보고요. 보를 바꿔서 극대를 추론해 봅시다. 2를 계산하면 극소가 나오죠. 자, 2를 집어넣어요. 2 곱하기 4에서 11을 빼면 마이너스 8인가요? 마이너스 8. 그래서 마이너스 16이 얻어졌습니다. 즉, 이 값이 마이너스 16이 되고 당연히 이 값은 16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k의 범위는 마이너스 16과 16 사이에 있어야 합니다. 등호는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부호를 바꿔주더라도 여전히 마이너스 16과 16임을 사이에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0,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15까지 허락을 합니다. 31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방정식과 부등식은 그래프로 접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또한 그래프를 그려서 처리하시면 돼요. 자,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 마찬가지입니다. 자, y는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과 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라고 했습니다. 방정식이다 보니까 두 개를 같다라고 해놓고 교점을 찾으셔야 되는데, 자,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이것과 마이너스 3x 플러스 k를 같다라고 놓았을 때 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기는 k만 넘기고 한쪽으로 넘겨 봅시다. 즉 3분의 1 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플러스 3x, 자, 이것을 k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있는 요 앞에 있는 좌변의 함수를 fx, 그 우변의 함수를 gx라고 하면 이 종전 풀이 방식 그대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fx의 그림을 그리시고요. 그리고 gx의 상수 함수를 위아래로 올리면서 내리면서 근을 파악해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했습니다. 3 떨어지면 x의 제곱이 되고요. 4x 플러스 3이군요. 3일은 3 플러스 이차 함수의 0. 자, 마이너스 1하고 3이 근이에요. 마이너스 3이 근이에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이 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원래 함수는 요거를 기준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고 여전히 여기 y축은 이용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증가하다가 0되다가 자, 감소하다가 0되다가 자,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게 될 것이고요. 자, 이쪽에 x 대신 0 집어넣으면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나는 함수다 보니까 여기가 x축임을 알 수 있죠. x축의 정보까지 확인했습니다. 여기가 y가 되고요. 자, 이러한 그래프가 fx의 그래프입니다. k를 옮기면서 그의 교점의 개수가 자, 3개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극대값과 여기 극소값 사이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고, 자, 극대와 극소를 구하기 위해서 f의 마이너스 3 그리고 f의 마이너스 1을 조사해 보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1 먼저 조사해 볼까요?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2가 되고 마이너스 3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네요. 자, 극소값은 마이너스 3분의 4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극대값 조사합시다.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여기다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3, 9, 28 플러스 18 3, 8에 2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네요. 0이군요. 이게 무슨 일인가요? 3을 집어넣어서 0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프가 완전히 잘못됐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고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28 되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9가 되어서 0 됩니다. 이 그래프는 애초에 잘못된 그림이죠. 여기서 0 돼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져야 합니다.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세 개가 얻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0 기준 잡고 마이너스 4분의 3, 3분의 4, 마이너스 3분의 4 기준 잡아서 요 사이에 k가 마이너스 k가 있어야겠죠. k. 따라서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는 더 커야 하고 0보다는 작아야 한다가 결론이 됩니다. 자, 실수 k의 범위는 요게 답이 되겠죠. 어쨌든 그래프만 잘 그리시면 해결이 됩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 또한 그래프만 잘 그려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독특하게도요, x 이외의 문자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넘기셔야겠죠. 따라서 x의 4제곱에 플러스 12를 좌변에 남기고 우변으로 마이너스 4a의 세제곱 x를 넘기시는 겁니다. 자, 요거는 4차 함수가 되고요. 요거는 1차 함수, 특히 원점을 지나는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원점 지나는 함수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여전히 설정을 이쪽을 fx라고 설정하시고요. 이거를 뭐 gx라고 둘까요? 자,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야 합니다. 그러니 fx 쪽이 항상 위쪽으로 그려지게 되면 되겠죠. 그러니 fx의 그림을 그리면 뭐 굳이 미분하지 않아도 그림을 그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x의 4제곱의 그래프는 2차 함수와 형태가 유사하죠. 좀 뾰족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12만큼 올렸다는 얘기는 그래프가 12만큼 올라간 이러한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자, 이것이 x의 4제곱에 플러스 12를 만족하는 그래프가 되고, 자, 이것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 직선이 이렇게 그려져도 되죠. fx의 그래프가 항상 위쪽에 그려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의 데드라인은 아마 이렇게 접할 때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접할 때와 이렇게 접할 때인 것을 알 수 있죠. 그 기준이 뭐겠습니까? 여기 접선하고요. 여기 접선이 기준이 되어서 그 접선과 접선 사이의 기울기의 범위로 이를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 접선의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돼요. 접선의 방정식인데 얘가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이 점을 t, t의 4제곱 플러스 12로 설정하시고 얘가 한 점이겠죠. 기울기는 미분하고 t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자, 4t 세제곱이 기울기겠습니까? t 값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두 개를 가지고 접선의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y-y1 플러스 12는 기울기 4t 세제곱 x-x1. 자, 이러한 접선의 방정식이 얻어지게 되고요. 이게 0,0을 지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용해서 t를 잡아 봅시다. 자, 마이너스 t의 4제곱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t를 분배하게 되면 마이너스 4t 4제곱이 되는군요. 자, 한쪽으로 넘기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요. 자, 3t의 4제곱이 12를 만족하게 되고 t의 4제곱은 4가 됩니다. 그러니 t는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 두 개가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여기가 지금 2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t가 2예요. t가 2일 때 기울기는 얼마겠습니까? 32 정도 됩니다.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32죠. 따라서 여기서 직선이라는 거 표현됐을 때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4a 세제곱인데 마이너스 4a 세제곱이요. 마이너스 4a의 세제곱이 아까 기울기 얼마였습니까? 32였죠. 2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8, 4, 32. 32보다는 더 작아야 하고 마이너스 32보다는 더 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쪽에 지금 등호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쪽도 등호를 넣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유념하십시오. 양변에 4로 나눠요. 마이너스 4로 나눠도 그게 문제 안 되죠. a의 세제곱은 8과 마이너스 8 사이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와 2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것이 최종적인 A의 범위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1, 0, 1 3개가 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상수항이 아닌 1차 항에 x 이외의 문자가 있다 하더라도 넘겨서 반드시 그래프로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548번 문제는 이제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0과 2 사이라고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요. 부등식을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여전히 x 이외의 문자 k가 보이기 때문에 k를 넘기셔야겠죠. k를 넘겨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이쪽은 마이너스 k라는 상수함수 취급되어서 이쪽 왼쪽의 그래프를 그려보시는 겁니다. 자, fx라고 설정을 하시고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요.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x제곱으로 묶는 것도 어렵지 않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도 되죠. 자, 그럼 0에서 중근을 갖고요. 3에서 실근을 갖는 그런 그래프로 보시면 돼요. 그래프가 이쪽에 근, 3에서 실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중근이고 실근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증가하다가 중근을 갖게 되고 내려가다가 3에서 실근을 갖는 이러한 그래프가 됩니다. 자, 3차 함수의 특징이 있었죠. 3차 함수의 특성상 여기가 1, 여기가 2, 그러면 2에서 극소를 갖게 돼요. 그림이 조금 잘못했지만 이 비율이 같단 말입니다. 그래프가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성이 있었죠. 이렇게 이 사각형 안에 길이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겠죠. 어쨌든 2에서 극소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 F2를 한번 구해 봅시다. 2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4 곱하기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4가 극소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범위는 0과 2 사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는 이렇게만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요것만 그림이 그려져요. 여기만요. 그러면 마이너스 4보다 더 밑에 있으면 되겠죠. 자,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아래에 있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보다 더 아래 그려지면 되는데 문제는 등호의 유무입니다. 등호를 허락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지금 이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 양끝 값은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마이너스 4와 k를 정확히 일치시키더라도 이 범위 내에서는 항상 마이너스 k가 아래에 있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등호는 집어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k는 4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되고 실수 k의 최소값은 4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은 4가 되는군요. 551번 문제입니다. x가 양수일 때요. 범위가 이제 양수로 제한을 두고 있고요. 자,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런 문제 또한 여기는 그래프를 그려보시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x로 묶어도 인수분해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일단 fx를 미분해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fx가 2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가 되고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 미분을 합니다. 6x 제곱에 플러스 6x 마이너스 12가 되고 6으로 묶어지죠. 6으로 묶여지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되는군요. 자, 이 1이 마이너스 1로 가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죠. 1과 마이너스 2가 그립니다. 도함수의 그래프는 1과 자, 마이너스 2가 근이 되어서 이렇게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2쯤 되겠네요. 그래서 그림이 대략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이게 도함수의 그래프가 되고요. 원리함수의 그래프는 축 살리고 y축 살려줘야 되고요. 자, 여기와 여기를 기준으로 증가 감소 증가를 그리시면 돼요. 증가 0 감소 0 증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자,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요.
K가 더 커야 되는데 양수 파트에서만 그림을 그려달래요. fx의 그래프는 0에서 0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x축으로 설정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입니다. x축이 되고 양수에서 그림을 그려라. 양수만 고려해라. 그 얘기는 그래프 요것만 신경 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k의 값은 극소값보다 더 밑에 있으면 되는 거 맞죠? 자, k는 극소값보다 밑에 있으면 되고요. 여기 등호가 있다 보니까 등호를 허락하셔야 됩니다. 자, 극소값은 1에서 만들어지게 되고요. f의 1의 값은 2 플러스 3 마이너스 12가 되며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7이군요. 자, 지금 이 그래프의 함수값이 마이너스 7이에요. 그러면 k는 마이너스 7보다는 더 작으면 되죠. 마이너스 7보다 작아야 한다. 자, 등호 허락합니까?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를 허락하셔야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속도 가속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위치 함수 xt 이렇게 돼 있죠.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t인데 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xt라는 함수가 이 t의 제곱 플러스 t인데 자, 이것을 0이라고 잡는다 그러면 위치가 0이다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얘를 만족하는 근을 찾되 t는 양수값이다 보니까 양의 근을 찾으시면 돼요. 자, t로 묶여지죠. t의 제곱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1이군요. 자, 그럼 t의 이거는 완전 제곱식 t-1의 제곱이다 보니까 이것을 0으로 만족하는 t 값은 1이군요. 따라서 시간이 1일 때 다시 원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그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 미분하셔야겠죠. 자, vt는 한 번 미분하게 되면 3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이 되고요. 한 번 더 미분하면 가속도 함수 at가 얻어집니다. 2 떨어지면 6t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 t 들어갈 자리에 1을 집어넣으면 원점에서의 가속도를 만들어내죠. 따라서 6 빼기 4, 2가 되는군요. 자, 558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주어져 있습니다.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에요. P가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라고 했습니까? 극대 극소라고 했죠. 따라서 미분해서 0되는 점 잡아보시면 되겠네요. 자, vt의 함수를 구합니다. 물론 x를 미분한 거죠. 위치 함수를 미분한 속도 함수 3 떨어지고 t의 제곱에 2 떨어지면 마이너스 15t 플러스 12가 됩니다. 자, 이것이 0이 되는 값이 극대 또는 극소 아닙니까? 자, 그래서 3으로 묶어요. 3 묶으면 t의 제곱에 마이너스 5t 플러스 4가 되며 4, 1은 4,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둘 다 마이너스군요. 따라서 t는 1에서 그리고 t는 4에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은 4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때 위치를 구하라는 얘기는 x에서 4 값을 구하라 이렇게 이해해야겠죠. 자, 4를 집어넣으면 64가 되고요. 4를 집어넣으면 16, 15 곱하기 16 나누기니까 8. 자, 계산하시면 8이는 8, 8, 5, 40, 120을 빼야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8을 더하셔야겠네요. 자, 양수값만 두 개 더하면 100 얼마입니까? 110인가요? 그래서 120을 빼면 그때 위치가 얻어지죠. 마이너스 8이 되는군요. 따라서 시간 4에서의 위치는 마이너스 8이 됩니다. 자,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어요. 그래프에서 속도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는 넓이를 보셔야 됩니다. 적분해서 얘기일 수 있지만요. 이쪽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전진 방향, 이쪽 넓이가 의미하는 것이
후진 방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저번에서 한번 다시 나오는 얘기지만 지금 속도 함수 나오면 넓이를 파악하고 참고로 위치 함수가 나오면 기울기를 파악하라. 여기 xt가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ht가 주어져 있으면요. 예, 그래프는 기울기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속도가 되고요. 반대로 속도가 주어져 있을 때는 넓이를 파악하시는 겁니다. 그 넓이가 각각 움직인 거리가 되고 위쪽에 넓이가 그려진다 그러면 전진 방향, 아래쪽에 넓이가 그려진다 그러면 후진 방향으로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네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는 3차 함수이고 그 그래프는 오른쪽 그림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A에서 A일 때와 C일 때는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A에서는 속도가 양수고요. C에서는 속도가 음수라는 얘기는 A에서는 전진 중에 있고 C에서는 후진 중에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운동 방향은 반대다라고 맞는 것이 참이죠. T가 B에서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점인데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가는 상황은 극대 극소가 되는 거죠. 사실 요것은 x't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도함수란 말입니다. 이 점에서 극대를 갖는다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P의 가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두 번 있다. 자,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야 되는데 한 번 더 미분했을 때 0되는 기울기 0되는 점은 이 점과 이 점 두 점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가속도가 0되는 순간은 두 번 있다. 참이군요. 자, 11번째 유형입니다. 달리는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t초 동안 이동한 거리를 x라고 합시다.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럼 쭉 가다가 멈춰서겠죠. 그것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자, 이렇게 되겠네요. 시간이 0초일 때는 위치가 0입니다. 이 점에서 출발해요. 그래프가 위치 함수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 될 거고요. 실제로 자동차가 움직인 거리를 표현한다는 것은 쭉 가다가 멈출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멈춰서 정지해 있는 상황이 되겠죠. 거미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면 이쪽에서 시작해서 쭉 가다가 여기서 멈춰 있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은 후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결국은 최대값 또는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자, 추계방정식을 집어넣으면 답이 얻어지죠. 물론 축방은 x를 미분해서 0되는 점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속도를 구해봅시다. vt는 x를 미분해서 얻어지게 됩니다. 미분하시면 7.2 마이너스 2 떨어지면 0.72 t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것을 0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t 10이군요. 따라서 10을 집어넣은 위치가 곧 움직인 거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x 10을 집어넣으시면요. 72에서 마이너스 0.36 곱하기 100. 그래서 72 마이너스 36이다 보니까 자, 36m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브레이크 36m까지 쭉 굴러갔다가 멈춘다는 얘기는 36m 밖에 있는 사람은 안전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위험하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죠. 지면으로부터 30m의 높이에 20m/s 속도로 지면과 수직으로 쏘아 올린 로켓 T의 높이 함수입니다. 높이 함수나 위치 함수나 큰 차이가 없어요. 자, ht 함수 주어져 있습니다.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3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 로켓의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은 y절편이 3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30이다라고 했을 때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지면으로부터 최고 높이를 구하는 문제 또한 추계방정식을 갖다 집어넣고 계산하시면 되겠죠. 속도가 0인 점이 가장 높이 올라간 점이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자, 속도를 계산하시면 2 떨어지고 마이너스 10t가 되고요. 플러스 20이 됩니다.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내야 합니다. t값은 2임을 알 수 있고요. 2를 집어넣은 높이가 가장
가장 높이 올라간 높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H2를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20, 45, 20,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40, 그리고 여기 30이 더해지는군요. 자, 그러면 50이겠네요. 따라서 여기 높이는 5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가장 높이 올라갔는데 시작점으로부터의 거리는 20이지만요.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라고 했어요. 지면으로부터의 거리는 50으로 보셔야겠죠. 답은 4번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화율 이야기가 다음 얘기인데요. 변화율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변화율. 순간 변화를 말하게 되는 거죠. 어떤 LT라는 함수가 있어요. LT. 시간에 따른 길이 함수라고 표현하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그냥 t로 이를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를 dt 처리하면 그리고 t 들어갈 자리에 적당한 값을 잘 집어넣으시면 길이에 따른 변화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분만 잘 하시면 돼요. 넓이의 변화율은 st라는 함수가 주어지거나 찾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 넓이에 대한 t에 관한 함수를 표현하시고 그를 t로 미분하시고 특정한 값을 집어넣어서 변화를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시각에 대한 변화율도요. 그냥 시각 길이에 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길이를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하고 t로 미분한 다음에 특정한 값을 집어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570번 문제입니다.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문제다 보니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키가 1.6m인 재현이가 높이 2.4m인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하여 매초 2m의 속도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매초 2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t초 후 어떻게 될까요? 핵심 단어 t초 후입니다. 여기서는요. t초 후라면 2t만큼 움직이게 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가 2t다 라고 보시면 돼요. 미분하면 2 나온다. 그 얘기는 속도가 2란 얘기거든요. 그 얘기가 2초의 속도로 2m의 속도로 움직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재현이의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는 이 길이를 LT라고 놓고요. LT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구조라면 닮음을 이용하셔야겠죠. 여기 있는 삼각형과 여기 있는 삼각형이 닮음이 된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LT 대 L이라고 그냥 쓸게요. 1.6는 자, L 플러스 2T, L 플러스 2T 대 2.4를 만족을 해야겠죠. 자, 1.6, 2.4 두 개를 곱해볼까요? 1.6 곱하기 L 플러스 2T는 2.4L을 만족하게 될 거고요. 양변에 10을 곱하고요. 4로 나눕시다. 4로 나누면 이건 4가 되고요. L 플러스 2T인가요? 10을 곱하고 4를 하면 6인가요? 6L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4L 플러스 8T는 6L이 되고요. 따라서 L 값은 2L이 8T다 보니까 L 값은 LT는 구체적으로 4T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얘가 4T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4T를 미분하는 그 결과를 답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따라서 4가 답이겠죠.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러면 여기 LT라고 놓고 얘를 찾으시면 되는데요. 그림자 끝이 움직인다. 그때 변화율을 구하라 그러면 자, 여기를 전부 다 계산하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라면 6t가 되겠죠. 저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인지 그림자 끝의 변화율인지를 끝의 변화율인지를 확인 꼭 하셔야 합니다. 자, 유형 14번 문제입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 모양의 파문이 생긴다. 가장 바깥쪽 파문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5cm씩 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초 15cm라고 했습니다. 그럼 t초 후의 모습을 고민해 보시는 겁니다. 자,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원이라고 합시다. 중심에서부터 t초 후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t초 후라면
매초 15cm씩 길어지니까 t초는 이 반지름의 길이가 15t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정한 비율로 길어질 때 돌을 던지고 난 후 2초 후, 자, t가 2일 때를 고려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죠. 바깥쪽 파문의 넓이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파문의 넓이는 st라고 놓는다 그러면 파이 r 제곱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죠. 자, 15의 제곱은 파이 곱하기 225t 제곱이 됩니다. 자, 이걸 미분해요. 그럼 변화율 나올 거고요. 2를 떨어뜨리면 450이죠. 450 파이 t가 됩니다. 여기 지금 t 들어갈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답이 얻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를 집어넣으면 450 곱하기 2니까 900이겠네요. 따라서 t equal 2에서 변화율은 900 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변화율 문제를 만나면 적당한 함수를, 시간에 따른 함수를 만들어 두시고 그 함수의 미분 후 적당한 값을 대입하시면 됩니다. 시각 t에서의 반지름의 길이가 0.5t인 9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9네요. 자, 9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원이 이렇게 있고요. 자, 9니까 이렇게 9가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9가 그려지겠네요. 이런 9의 반지름의 길이가 0.5t래요. t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0.5t. 그럼 0.5t, 2분의 1t, 2분의 1t라고 잡으시면 되겠죠. 자, t가 10일 때 9의 부피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인데 9의 부피 공식이 뭐죠? 9의 부피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됩니다. 참고로 9의 건널비는 어떻게 됩니까? 4 파이 r의 제곱이 됩니다. 이거 r로 미분하면 이게 나와요. 자, 지금은 9의 부피다 보니까 이 반지름이 2분의 1t인 9의 부피 공식을 생각해 보시면 3분의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 세제곱, 즉 8분의 1t의 세제곱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즉 6분의 1t 세제곱이 되어서 이를 미분하면 변화율이 얻어지게 됩니다. 3 떨어지면 2분의 1t의 제곱이군요. 자, 11대의 변화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t 들어갈 자리에 10 집어넣으시면 답이 얻어지겠군요. 10 집어넣으면 100, 100을 2로 나누면 50이 변화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변화율까지 얘기를 다 진행했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의 핵심은 어쨌든 그래프다라는 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고 방정식과 부등식을 찾는 그런 문제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위치 함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 함수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얻어진다. 속도 함수를 절대값 붙인 것이 속력 함수가 된다는 것까지 기억하고 외우시고 계셔야 합니다.